캐나다 북부 한겨울. 바람은 나무를 찢을듯 울부짖고 눈은 대지를 삼키는 유령처럼 소리 없이 쌓이고 있었다. 체감온도 영하 35도. 세상은 하얀 침묵 속에 파묻혔다. 수진아? 수진아. 민서의 목소리는 눈보라에 삼켜졌다. 그녀는 눈 덮인 들판 위를 절뚝이며 달리고 있었다. 눈은 허리까지 차올랐고 그녀의 입김은 공중에서 얼어붙는 듯했다. 작은 딸 수진, 고작 5살. 2시간 전 잠깐 앞마당에서 놀겠다고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았다. 경찰도 이웃도 함께 수색을 벌였지만 결과는 허사였다. 이런 날씨에 아이가 버틸 수 있는 시간은 1시간 반, 길어야 2시간입니다. 그 말이 뇌를 쿵 하고 때렸다. 그런데 3시간이 지나고 있었다. 눈이 뺨을 칼처럼 핥히었다. 민서는 무릎을 꿇었다. 안 돼, 안 돼. 제발. 그 순간 콩 짖는 소리? 이 눈보라 속에서 민서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멀리 어슴푸레한 형체가 보였다. 낮고 단단한 몸체, 움푹 꺼진 눈, 개였다. 더 정확히는 동네에서 모두가 무서워하던 핏불 유니버스. 저 개가 왜 여기 있어? 그는 집 앞에서도 늘 쇠사슬에 묶여 있었고 아이들이 장난삼아 돌을 던지면 으르렁거리며 미친 듯이 날뛰곤 했다. 이웃들은 언젠가 사고 날 거다. 적에는 언젠가 사람을 물 것이라며 혐오를 드러냈다. 주인조차 그를 감금하다시피 키웠다. 그런데 지금 그 핏불이 눈더미 속에 웅크려 있었고 그 몸 아래 수진이. 민서는 그대로 눈밭을 허비며 달려갔다. 그리고 눈 속에서 아이의 조그마한 신체를 보았다. 유니버스가 자신의 몸으로 아이를 감싸 안고 있었다. 수진의 얼굴은 파랗게 질려 있었지만 약하게 숨을 쉬고 있었다. 유니버스의 몸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의 눈은 흐릿하게 뜬 채 민서를 바라보지도 않고 오직 수진만을 향해 있었다. 핏불의 몸은 피로 얼룩져 있었다. 그의 다리 한쪽은 부러져 있었고 등은 이리저리 긁힌 흔적이 있었다. 그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 무언가와 싸운 듯했다. 유니버스? 걔는 작게 숨을 몰아쉬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꼬리가 한 번 떨렸다. 그가 마지막으로 민서를 바라보는 듯했다. 그러고는 눈을 감았다. 그날 밤 병원으로 옮겨진 수지는 저체온증에서 기적적으로 회복되었다. 의사들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이 혼자였다면 절대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뉴스는 다음 날 아침 도시 전역에 퍼졌다. 도심 외곽의 위험한 개, 아이 목숨 구해, 그리고 숨져.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다. 늘 위험이라던 그 개가 모두가 외면하던 존재조차 거부하던 그 핏불이.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민서가 수진을 안고 울던 그 순간 멀리서 한 사람의 눈빛이 번뜩였다.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 그는 유니버스를 잠시 바라보다 천천히 눈 속으로 사라졌다. 그는 누구였을까? 그리고 유니버스는 왜 그토록 필사적으로 수진을 지키고 있었던 걸까?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유니버스가 세상을 떠난 후 민서는 딸을 품에 안고 오랫동안 울었다. 마을 사람들도 처음엔 말없이 고개를 숙였지만 곧 입을 열기 시작했다. 그 개가 그 아이를 살렸다고? 그럴 리가 없어. 핏불은 원래 위험한 종이잖아. 아니야. 우리 눈으로 봤잖아. 그 눈빛 마치 아이가 전부인 것처럼. 그러나 경찰 보고서에는 이상한 점이 있었다. 수진이 발견된 곳은 마을 북쪽 외곽 버려진 제재소 근처였다. 아이가 그곳까지 걸어갔을 가능성은 낮았다. 눈보라, 깊은 눈, 거센 바람, 5살 아이가 헤쳐가기엔 불가능에 가까운 거리였다. 누가 데려간 거야? 아이가 간 게 아니라 누가 데려다 놓은 거 아닐까? 그때 민서는 떠올렸다. 그날 멀리서 자신을 바라보던 남자, 검은 코트, 날카로운 시선, 그의 존재가 이상하게 뇌리에 남아 있었다. 며칠 뒤 유니버스의 주인인 노인은 경찰서에서 긴 조사를 받았다. 그는 마을 외곽의 외딴 집에서 혼자 살았고 몇 년 전 아내와 아들을 사고로 잃은 뒤 사람들과 거의 교류가 없었다. 유니버스는 원래 그런 개가 아니었어요. 노인의 목소리는 떨렸다. 처음엔 착했어요. 아이도 좋아하고 말도 잘 들었지. 그런데 그 사건 이후 뭔가가 달라졌어요. 어떤 사건이죠? 3살 된 우리 손자가 납치됐었어요. 말도 안 되게 대낮에. 유니버스는 미친 듯이 짖었고 나중에 돌아왔을 땐 목에 깊은 상처가 나 있었죠. 누군가와 싸운 듯 했어요. 하지만 손자는 끝내 찾지 못했어요. 조용한 방 안에 정적이 감돌았다. 그때부터 유니버스는 다른 존재가 된 거예요. 사람들 앞에선 사나워졌고 늘 불안에 떨었어요. 하지만 어쩌면 그는 계속 누군가를
찾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며칠 후 민서는 유니버스가 쓰던 낡은 목걸이를 정리하던 중 가죽 밴드 안쪽에 새겨진 문구 하나를 발견했다. 작은 글씨, 손으로 꾹꾹 눌러 새긴 듯한 문장. 그 아이를 지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그 문구는 단순한 문장이 아니었다. 누군가 유니버스에게 임무를 부여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아이란 누구? 수진? 아니면 과거에 잃어버린 아이? 민서는 경찰에게 그 목걸이를 보였고 조사팀은 유니버스의 몸에서 미세한 GPS 칩 흔적을 발견했다. 누군가 그를 감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순간 수진이 갑자기 잠결에 중얼거렸다. 검은 그림자 아저씨가 나한테 이제 안전해라고 했어. 민서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검은 그림자? 응. 걔랑 같이 있었어. 걔가 나 대신 싸웠어. 그녀는 서서히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소리를 들었다. 딸은 누군가에게 납치되었다. 유니버스는 그 뒤를 쫓았고 싸웠으며 결국 구해냈다. 그리고 그 검은 그림자 아저씨는 누구? 그날 밤 민서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밖에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거실 창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멀리 가로등 아래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가 서 있었다. 눈이 내리는데도 그의 어깨엔 눈이 쌓이지 않았다. 그는 한참 동안 그녀의 집을 바라보다 고개를 숙이고 사라졌다. 그 순간 민서는 본능적으로 느꼈다.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유니버스는 혼자가 아니었다. 민서는 그 밤 이후 매일 창밖을 지켜보았다.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확신했다. 그는 여전히 근처에 있었다. 그는 지켜보고 있었다. 무엇을? 자신? 아니면 수진? 경찰은 여전히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려 했었다. 민서는 수진이 말한 그림자 아저씨 이야기를 전달했고 유니버스의 목걸이에 남은 문구와 GPS 흔적은 그저 우연이라 보기엔 너무 명확한 단서였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형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네? 이 마을에서 지난 10년간 6명의 어린아이들이 실종됐습니다. 대부분 겨울이었고 다들 오수칠세였어요. 어떤 아이는 눈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어떤 아이는 집 앞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 사라졌습니다. 공통점은 단 한 명도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 민서의 입술이 말라붙었다. 근데 왜 사람들은 아무 말도 안 했죠? 형사는 낮게 마치 두려운 듯 속삭였다. 말하면 다음은 자기 아이일까 봐요. 같은 시각. 한창 눈이 쌓인 외곽의 폐건물 지하. 어둠 속에서 누군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 그의 이름은 서우. 그는 낡은 선반 뒤에서 금속 박스를 꺼내 열었다. 그 안에는 낡은 VHS 테이프가 여러 개 있었다. 모두 손글씨로 라벨이 붙어 있었다. 01, 승호, 2013, 02, 연지, 2015, 03, 주한, 2017, 그리고 마지막 테이프에는 07, 수진, 2025. 그는 한동안 테이프를 바라보다 천천히 오른손을 뻗어 그 하나를 집었다. 눈에 띄게 떨리는 손, 그의 입술이 간신히 말을 뱉었다. 이번엔 늦지 않았다. 민서는 사건들을 스스로 조사하기 시작했다. 신문 기사, 마을 기록, 인터뷰, 그리고 어느 날 오래된 지역 방송국 아카이브에서 한 기사를 찾았다. 2012년 유괴 용의자 수감 중 사망, 단서 없는 종결, 사진 속 남자. 놀랍게도 검은 코트의 남자와 얼굴이 매우 흡사했다. 이게 뭐야? 그는 분명 10년 전에 사망했다고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본 남자와 똑같이 생긴 사람은 지금 수진을 지켜보고 있었다. 민서는 믿을 수 없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가 죽은 게 아니라 사라진 것이 아닐까? 그리고 그와 함께 무언가를 추적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날 밤 수지는 악몽을 꾸며 소리를 질렀다. 민서가 달려가 안아주자 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걔가 다시 나타났어. 근데 눈이 아니었어. 무슨 말이야? 어두운 방이었어. 나한테 다가왔고 옆에 검은 아저씨가 있었어. 그리고 걔가 울었어. 아프다고. 민서의 심장이 멎을듯 뛰었다. 딸의 말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면 수지는 여전히 그들과 연결돼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밤, 그녀의 집 앞에 또다시 무언가가 놓여 있었다. 작은 상자 하나. 그 안엔 유니버스의 목걸이와 함께 테이프 한 개가 있었다. 손글씨로 쓰인 메모가 하나 붙어 있었다. 그를 이해하려면 과거를 마주해. 시간은 많지 않아. 그들은 아직 끝내지 않았다.
민서는 떨리는 손으로 테이프를 옛날 캠코더에 넣었다. 삐 하는 소리와 함께 영상이 재생되었다. 처음 화면엔 흐릿하게 찍힌 시골의 폐허 같은 집이 보였다. 그리고 화면 구석에서 한 아이가 울고 있었다. 몸은 얼음처럼 푸르고 손목엔 밧줄 자국이 뚜렷했다. 카메라를 든 사람이 웃으며 말했다. 네가 말을 안 들어서 그런 거야. 이제는 조용히 있어야겠지. 민서는 충격으로 숨을 멈췄다. 그 목소리, 그 남자의 것이었다. 하지만 바로 그때 화면 속에서 낯익은 무언가가 뛰어들었다. 늑대 같은 실루엣. 하지만 이빨은 닳아 있었고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말라 있었다. 그것은 유니버스였다. 아니, 어린 유니버스. 그는 아이 앞을 막아서더니 낮게 으르렁거렸다. 그리고 영상이 끊겼다. 민서는 온몸이 떨렸다. 그 개는 단순한 구조견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아이들을 지키려 했던 존재였다. 형사에게 이 사실을 전달했지만 증거는 너무 오래됐고 인물은 모두 사망 처리되어 있었다.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민서가 말했다. 형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부에도 관련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그날 밤 민서는 수진의 방에서 또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창틀에 눈이 녹은 흔적, 그 위에 작은 발자국, 개 발자국. 그러나 그날 유니버스는 그녀 곁에 없었다. 왜? 왜? 한편 산기슭의 낡은 오두막,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 서우는 벽난로 옆에서 말라가는 몸을 가누며 중얼거렸다. 다 끝나지 않았어. 난 아직 속죄하지 않았어. 그리고 그의 앞에는 늙고 상처투성이인 유니버스가 누워 있었다. 눈이 반쯤 감겨 있었지만 그 눈빛엔 여전히 생명이 있었다. 서우는 조용히 말했다. 너는 그때 날 물었지. 난 널 총으로 쐈어. 하지만 넌 또다시 아이를 구했어. 왜? 왜 그렇게까지 날 용서하려는 거냐? 유니버스는 대답 대신 작게 꼬리를 흔들었다. 민서는 마침내 결심했다. 모든 실종 사건은 우연이 아니다. 그 중심에는 폐광이 있다. 도시에서 외면받은 그 낡은 채석장. 전설에 따르면 옛날 그곳에서 광부들이 무너진 갱도에 갇혀 미쳐버렸고 그 후로 마을에선 아이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다고 했다. 서우는 그 사건의 생존자 중 하나였다. 그리고 유니버스는 그때 갇힌 아이를 지키던 유일한 생명체였다. 그녀는 수진을 학교에 보낸 뒤 홀로 폐광으로 향했다. 폐광 입구는 철조망으로 막혀 있었지만 누군가 최근에 자른 흔적이 있었다. 안쪽은 어둡고 냉기가 피처럼 느껴졌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발밑에서 눈이 녹으며 바삭거렸다. 깊숙한 곳으로 내려가자 벽엔 이상한 기호들이 칼로 새겨져 있었다. 쇼먼켄, 그녀는 손전등을 들어 한쪽 벽에 비쳤다. 그리고 거기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모든 실종된 아이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고 마지막 줄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다음 수진, 지키는 자 유니버스. 마지막 밤 곧 온다. 너무 깊이 들어왔군. 갑자기 뒤에서 기척이 느껴졌다. 민서가 뒤돌았을 때 검은 코트의 남자 서우가 거기 서 있었다. 넌 너무 깊이 들어왔군. 그의 손엔 무언가 반짝였다. 낡은 쇠사슬. 그 끝엔 유니버스의 목걸이에서 떨어진 장식이 달려 있었다. 넌 누구야? 민서가 물었다. 그는 한참 침묵하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난 그 아이들을 지키지 못한 죄인이다. 그리고 지금 남은 단 한 명의 관문 수호자. 폐광 안의 공기는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민서의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느꼈다. 이 남자, 서우는 단순한 광인이 아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슬픔과 공포 그리고 깊은 회한이 섞여 있었다. 무슨 뜻이에요? 수문견이라니. 유니버스가 무슨 역할을 했던 거죠? 민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다. 서우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유니버스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어. 그는 여기를 지키는 마지막 존재였지. 이 폐광 아래에는 우리가 열어선 안 될 문이 있어. 우린 그 문을 열었고 그 대가로 아이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30년 전 서우는 어린 나이에 이 마을로 왔다. 부모는 모두 광부였고 그는 폐광에서 자라났다. 어느 날 작업 도중 갱도가 붕괴되고 서우는 몇몇 광부들과 함께 갇혔다. 그곳에서 그들은 벽 뒤에서 들려오는 속삭임을 들었다. 열어라, 굶주렸다. 대가를 내놓아라. 미친 듯이 파고들던 어느 날 그들은 벽 뒤에서 고대의 문을 발견했다. 검은 철로 된 그 문에는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문을 열면
생명을 내놓아야 한다. 수호자가 그것을 감지할 것이다. 문이 열리는 순간 한 마리 강아지가 뛰어들었다. 피투성이가 되며 광부들 앞을 막아섰다. 그것이 바로 아직 어린 유니버스였다. 그 후로 아이들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어. 사람들은 실종이라 믿었지. 하지만 사실은 문이 열릴 때마다 하나씩 잡아갔던 거야. 서우는 벽을 쓸며 중얼거렸다. 난 살아남았지만 매년 꿈에서 그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려 난 구하지 못했어. 민서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럼 지금도 그 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아니, 유니버스가 그걸 막고 있어. 하지만 그의 시간이 다 됐어.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폐광 안에 묘한 진동이 일기 시작했다. 벽이 울리고 바닥에서 희미한 붉은 빛이 피어올랐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작은 그림자가 보였다. 수진. 민서는 소리쳤다. 수진아. 하지만 수진의 눈은 텅 비어 있었고 그녀는 걸음걸이조차 기계적이었다. 마치 누군가에게 조종당하는 것처럼. 저건 수진이 아니야. 서우가 막으려 들었다. 지금 저 아이의 몸엔 그것이 깃들어 있어. 완전히 넘어가기 전에 끊어야 해.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튀어나왔다. 거대한 그림자. 마치 늑대와 사람을 합친 듯한 괴물체가 이빨을 드러낸 채 달려왔다. 하지만 괴물이 민서를 덮치기 직전 번개 같은 그림자가 튀어올랐다. 유니버스. 늙고 상처투성이었지만 그의 몸에서는 빛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는 괴물의 목을 물고 땅에 내리꽂으며 짖었다. 그 소리는 단순한 짖음이 아니었다. 영혼을 찢는 듯한 외침. 그 소리에 괴물은 물러났고 수진의 몸도 휘청였다. 지금이야. 서우가 외쳤다. 민서는 품에서 뭔가를 꺼냈다. 캠코더에서 떨어져 나온 테이프. 그 테이프엔 아이들의 마지막 목소리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재생시켰다. 아이들의 노래, 웃음, 마지막 외침. 그리고 그 순간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다. 엄마, 민서는 그녀를 꼭 끌어안았다. 그러나 그 순간 유니버스가 쓰러졌다. 순천의 눈에서. 안 돼! 유니버스! 민서는 비명을 질렀다. 그의 숨은 가늘어졌고 눈은 감겨가고 있었다. 서우는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그는 숨은견으로서의 역할을 다한 거야. 하지만 문은 완전히 닫히지 않았어. 우린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그리고 폐광의 끝에서 다시 한번 무언가가 깨어나는 소리가 들려왔다. 유니버스가 쓰러진 자리에는 고요함이 감돌았다. 민서의 가슴은 벅차 올랐지만 불안은 점점 깊어졌다. 문이 닫히지 않았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려는 거지?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서우는 폐광의 어두운 구석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기, 그곳에 숨겨진 게 있다. 우리 마을이 잊으려 했던 그리고 절대 다시 열려서는 안 되는 것. 민서는 그쪽을 바라봤다. 벽 사이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붉은 빛이 점점 더 강해졌다. 그 빛은 점점 커지며 마치 살아있는 듯 숨쉬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건 무엇인가요? 민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서우가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다. 이 폐광은 단순한 광산이 아니었어. 이곳은 고대 부족의 신성한 장소였고 그들은 이 문을 통해 어둠의 존재와 계약을 맺었지. 대가로 매년 아이의 생명을 바쳤어. 그 생명은 그 존재에게 힘을 주고 마을을 보호하는 대신 아이들은 영원히 그곳에 갇혔어. 민서의 머리가 어지러웠다. 그럼 지금 그 존재가 깨어나는 거예요? 그 순간 바닥이 흔들리며 균열이 생겼다. 벽 너머에서 기이한 울음소리가 퍼졌다. 그 소리는 마치 수백 마리의 짐승이 동시에 고통스러워하는 듯했다. 우린 여기서 나가야 해, 서우가 소리쳤다. 이 문을 닫기 위해선 다시 한번 희생이 필요해. 하지만 내가 할 거야. 민서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서우 씨, 그만두세요. 당신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해야 해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서우는 고개를 저었지만 눈빛엔 결연함이 가득했다. 내가 벌인 죄를 씻을 유일한 방법이야. 그때 갑자기 수진이 쓰러지며 깨어났다. 엄마? 왜 여기서 나가야 해요? 저기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어요. 민서는 수진을 안으며 속삭였다. 괜찮아, 수진아. 우리가 널 구할게. 하지만 그 순간 폐광 입구에서 낯선 인물이 나타났다. 검은 망토를 입은 남자, 얼굴은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다. 당신들이 뭘 하려 하는지 알겠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서웠다. 하지만 이 문은 다시 열릴 것이다. 운명은 바뀌지 않아. 민서는 숨을 죽이며 맞섰다. 누구세요? 왜 아이들을 괴롭히는 거죠? 그 남자는 웃으며 대답했다. 나는 이 어둠의 주인, 이 문을 만든 자다.
그리고 나는 당신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오래 살아왔다. 서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 같은 존재가 우리 마을을 망쳤다. 오늘 우리는 당신과 맞서 싸울 것이다. 그때 폐광 전체가 강한 빛으로 가득 찼다. 유니버스의 영혼이 그 빛 속에서 다시 살아났다. 그는 힘차게 짖으며 어둠의 주인을 향해 달려갔다. 유니버스의 짖음이 폐광 안에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어둠의 주인을 향한 도전장이었고 서우와 민서 그리고 수진의 심장도 함께 뛰었다. 이제 끝내자. 서우가 외쳤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야 해. 검은 망토의 남자는 차갑게 웃으며 어둠의 기운을 불러일으켰다. 벽에서 그림자가 흘러나와 거대한 괴물의 형상을 이루었다. 그 괴물은 불길한 눈빛으로 유니버스와 마주했다. 넌 작은 개일 뿐이야. 내 힘 앞에선 아무것도 아니다. 남자가 조롱했다. 하지만 유니버스의 눈빛은 단호했다. 난 너를 막을 수 있어. 아이들의 미래를 지킬 거야. 괴물이 포효하며 공격해왔고 유니버스는 민첩하게 피하며 맞섰다. 서우는 폐광의 고대문에 다가가 손을 뻗었다. 문을 닫아야 한다. 그래야 이 고통도 끝날 수 있어. 민서는 수진을 꼭 안으며 말했다. 수진아,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작은 부적을 꺼냈다. 그 부적은 오래전 이 마을의 수호자들이 남긴 것이었다. 이게 마지막 희망이야. 민서가 속삭였다. 부적에서 빛이 뿜어져 나왔고 그 빛은 유니버스와 합쳐져 괴물에게 강력한 공격을 퍼부었다. 괴물은 괴성을 지르며 후퇴했고 어둠의 주인도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하지만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괴물은 힘을 모아 마지막 일격을 준비했다. 서우 씨, 조심하세요. 민서가 외쳤다. 서우는 문 앞에서 몸을 날려 괴물의 공격을 대신 막았다. 그 순간 그의 몸은 빛나기 시작했고 고대의 힘이 그를 감쌌다. 이제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 서우의 희생이 괴물을 무너뜨리고 어둠의 주인은 비명과 함께 사라졌다. 폐광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다. 유니버스는 마지막 힘을 다해 수진을 보호하며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서우가 괴물의 공격을 막으며 빛으로 감싸인 순간 그의 얼굴에는 고통과 결의가 뒤섞여 있었다. 이건 내 몫이다. 그는 속삭였다. 민서와 수진은 멈춰서서 그 광경을 바라봤다. 유니버스가 수진을 품에 안은 채 마지막 힘을 쥐어짜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희미했지만 끝까지 수진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유니버스, 제발 버텨줘. 민서가 눈물을 흘리며 외쳤다. 하지만 유니버스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가 세상에 남긴 마지막 선물은 바로 수진의 안전이었다. 이젠 괜찮아. 민서가 조용히 말했다. 너 덕분에 수진이는 살았어. 서우는 무릎을 꿇으며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몸에서 빛은 점점 사그라들었고 평화로운 미소가 그의 얼굴에 번졌다. 나도 이제 놓아주겠지. 그 순간 폐광의 문이 서서히 닫히며 어둠은 완전히 사라졌다. 마을에는 따뜻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고 차가웠던 눈보라는 멈췄다. 마을 사람들은 유니버스와 서우의 희생을 알게 되었고 그동안의 오해와 두려움은 깊은 감동으로 바뀌었다. 우리가 잘못했어요. 한 노인이 말했다. 그를 이해하지 못해 미안하다. 민서와 수지는 서로를 꼭 끌어안으며 말했다. 이제 우린 함께 할 거예요. 그리고 수지는 유니버스의 추억을 가슴에 새기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고 희망과 사랑으로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멀리서 여전히 어둠의 잔재가 남아있음을 느끼는 이가 있었다. 검은 망토의 남자의 말처럼 운명은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유니버스와 서우의 희생으로 한때는 고요해진 마을에 평화가 찾아왔다고 모두 믿었다. 하지만 그 어두운 밤 이후로도 마을 주변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눈보라가 다시 몰아치고 있다. 길 잃은 영혼들이 들려온다. 사라진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린다. 민서는 이 모든 소문을 들으며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졌다. 혹시 진짜 어둠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건 아닐까? 그녀는 서우의 희생이 영원한 해결책이 아니었음을 직감했다. 어느 날, 민서는 폐광 근처에서 한 노인을 만났다. 그는 깊은 주름과 검은 눈동자를 가진 이로 마을의 오래된 전설을 알고 있는 듯했다. 너희가 겪은 일은 시작에 불과하네. 노인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문을 만든 자는 단순한 악마가 아니야. 그는 어둠 속에서 태어난 고대 존재, 세계를 뒤흔들 수 있는 힘을 지녔지. 민서는 떨리는 손으로 노인의 팔을 잡았다. 우리가 뭘 해야 하죠? 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마을의 진정한 수호자들이 다시 깨어나야 해.
그들이 오기 전까지는 이 어둠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거야. 그날 밤 민서는 서우와 유니버스의 무덤을 찾았다.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나는 끝까지 싸울 거야. 한편 마을 사람들도 점차 변해갔다. 유니버스가 생전에 보여준 헌신은 그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고 예전과 달리 개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하지만 어둠의 기운은 아직 남아 있었다. 깊은 숲속에서 이상한 형체가 움직이고 있었다. 그것은 검은 망토의 남자가 보낸 새로운 사자였다. 그 사자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마을을 훑으며 다시 어둠을 퍼뜨릴 계획을 세웠다. 폐광의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그림자는 점점 강력해졌다. 검은 망토의 남자가 보낸 사자는 마을을 공포로 몰아넣으려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민서가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 곁에는 마을에 숨겨진 수호자들이 있었다. 오래된 전설 속에서 잠들어 있던 사람과 동물의 혼혈 수호자들. 그들은 인간과 동물의 경계에서 태어난 존재로 유니버스처럼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싸웠다. 민서는 그들과 함께 사자를 맞이했다. 우린 결코 포기하지 않아. 수호자 중 한 명인 강인한 늑대 인간이 말했다. 싸움은 치열했다. 사자는 강력한 어둠의 마법을 사용했지만 수호자들의 빛나는 힘과 민서의 결의가 어둠을 밀어냈다. 한편 수지는 점점 회복하며 유니버스의 사랑과 희생을 마음에 새겼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아내는 법을 배웠다. 유니버스 아저씨가 내 곁에 항상 있어요. 수진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마을 사람들도 변화했다. 그들은 유니버스를 통해 사랑과 용서, 희생의 의미를 깨달았다. 서로 돕고 존중하는 공동체가 되어갔다. 검은 망토의 남자의 계획은 실패로 끝났다. 그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의 위협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언젠가 다시 돌아올 거야. 그의 목소리가 멀리서 울려 퍼졌다. 하지만 민서와 수진,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어떤 어둠이 와도 함께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들은 유니버스와 서우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하며 그 빛으로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희망과 용기, 사랑이 남아있는 한 어둠은 결코 이길 수 없다. 차가운 눈보라가 걷히고 마을은 다시 한번 따뜻한 햇살 아래 잠들었다. 민서와 수지는 이제 서로를 꼭 붙잡고 있었다. 우리가 함께라면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어. 민서가 속삭였다. 수지는 작고 연약했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강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유니버스의 따뜻한 기억이 빛나고 있었다. 아저씨가 내 곁에 있잖아요. 나는 혼자가 아니에요. 마을 사람들은 유니버스와 서우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작은 기념비를 세웠다. 그곳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희생과 사랑은 어둠을 이길 빛이다. 시간이 흐르고 마을은 변했다. 더 이상 두려움과 오해는 없었다. 사람들은 서로를 이해하며 함께 미래를 만들어갔다. 민서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마을의 수호자로서 아이들과 동물을 지키는 일을 하기로 결심했다. 우리 모두가 서로의 빛이 되어야 해. 그날 밤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 민서와 수지는 손을 잡고 별을 바라보았다. 우리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희망은 영원히 계속될 거야. 멀리서 부는 바람은 속삭였다. 어둠 속에서도 빛은 꺼지지 않는다. 그리고 유니버스의 영혼은 평화롭게 영원의 빛 속에서 잠들었다. 그가 지킨 작은 생명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다. 이야기는 사랑과 희생, 그리고 용기에 대한 찬사입니다. 어둠을 이기는 것은 언제나 우리 안의 비침을 기억하세요.